안녕하세요. 풍화마차 주인 강도희입니다. 네, 이제 운영 8개월 이제 넘었었죠. 월 매출이 3천원이었다가 이제 한 4천까지 갈 것 같아요. 4천도 좀 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죽은 상권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 여태까지 월계동에서 25년 사는 친구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 한 번도 음식점이 들어와서 잘 됐던 적이 없었던 데인데 단기간에 이렇게 잘 된 거 보면 비법이 뭐냐, 그 친구들도 이제 물어본 친구들도 이제 신당동에서 가게를 하다가 이제 폐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런 포장마차를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사장님이다라는 카페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카페 글을 보면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권 비교, 그리고 코스트 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 이런 거를 이제 다 알고 진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체인점이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이제 쪽박 찬다고 하죠. 그러니까 권리금은 권리금대로 내고 가게는 나가지도 않고 매출은 안 나오고 인건비는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에 그 자영업자들 이제 키워주시는 이런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나, 방송 같은 게 되게 많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젊은 나이에 그 가게가 흥해가지고 유튜브 방송 타는 분도 많으시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의 노하우를 조금씩 이제 계속 올려주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이번에 느꼈었던 거는 카페도 분석해보고, 그리고 이제 주변 손님들 와가지고 왜 장사가 어떻게 잘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서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 상권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음식점이 먹힐까 안 먹힐까. 그리고 두 번째, 사장의 열정.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 사장님의 노하우, 그리고 마케팅. 그 네 번째가 맛. 맛은 솔직히 막 엄청 유명한 그 미슐랭 가도 거기에요. 솔직히 음식이라는 게 와 진짜 맛있다 이러고는 저는 백종원님을 맹신하거든요. 달고 짜고 이거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밍밍하고 이런 거는 약간 고급풍의 이미지로 가야 되는 그런 음식이라서 저희는 이런 포장마차에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장마차, 그리고 이제 학생들 공략하는 이렇게 음식점 이런 거는 달고 짜고 그 맛을,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실력, 이게 이제 네 번째로 필요하고, 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선 시장 분석을 먼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장 분석에 대해서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상권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내가 하려고 하는 음식점에 대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해산물이잖아요. 근데 해산물에서도 그냥 해산물 다 일반 포장마차에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경만 가도 해산 먹은 게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왕꼴뚜기, 호래기라고 하죠. 이만한 꼴뚜기, 이거랑 미니 갑오징어는 이만한데 이거를 숙회로 먹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제가 이거 팔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안 나오는데 미니 갑오징어로 손바닥보다 작아요. 근데 이거를 통으로 쪄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되게 특이한 거, 이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섭도 마찬가지고 자연산 홍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홍합은 요만해가지고 매우 싸잖아요. 그게 아닌, 그거는 지중해 담치라고 홍합이라고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는 거고, 섭은 큰 거는 얘를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키조개인지 아니면은 섭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에 대한 저는 사업성을 많이 본 거고요. 그래서 그 섭탕, 미니 갑오징어, 꼴뚜기, 그리고 저는 오징어를 좋아해서 오징어 통찜을 초코 오징어, 그리고 제가 이제 홍보랑 이제 마케팅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남들이랑 차별성, 자연산, 그것도 직접 잡아오는 이거를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나의 그 특별한 그 사업의 가치, 음식점의 가치를 가지고 이게 어느 지역에서 먹힐까, 그리고 이 먹히는 지역이 월세가 비싸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 저의 위치, 상권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으로 잡았거든요. 제가 왜 거기 월계역에 잡아놓으면 우선 권리금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하나가 있는데 이 가게가 독보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크게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한 40, 50대가 먹기에는 약간 고급 이자카야도 아니고 딱히 막 큰 그게 없어서 저기가 잘 되니까 저기 있는 손님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업성 그 위치 상권을 보았고, 그리고 앞에 아이파크라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이제 좀 돈이 있으시는 분들, 돈을 쉽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 상권을 보고 저는 여기 괜찮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들어온 거고, 초창기 때는 홍보가 많이 안 됐으니까, 왜냐면 그쪽 지역은 아예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장소였어요. 유일하게 20대 애들이 그 옆에 있는 음식점 거기를 가기 위해서 갔다가 음식점 생겼네 라고 하지만 그 음식점은 20대 친구들의 타겟이고 저는 3, 40대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분들의 타겟이어서 크게 홍보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제 지인의 지인에 계속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상권이 돈이 남으려면 우선 권리금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 권리금 무권리인 이유는 장사가 안 되니까 무권리인데, 이 무권리를 권리가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를 주변 상권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가게에서 거의 200m까지는 거의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월계역 주변에 먹을 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너무 바글거리는 데면은 아예 예를 들어 의정부 부대찌개 마을처럼 부대찌개 골목을 들어가면 차라리 나요. 근데 그냥 난 뜬금없이 부대찌개를 할 건데 이 주변에 먹을 데가 막 괜찮은 막 바글거린다고 한데 내 부대찌개가 잘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먹을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바글거린다고 해서 이 상권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먹을 데가 없다는 이게 저의 사업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근에 돈 쓸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저의 상권 보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보는 거죠. 다른 데를 이제 이길 수 있냐 없냐. 다른 데 손님이 여기 먹을 데가 없으니까 석계로 나가는데 그 석계로 나가시는 분들을 잡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전 석계 가운데에서 많이들 오세요. 그러니까 다 입소문이 이제 많이 터져가지고 단골도 많이 생겼고, 예, 장사가 생각보다 많이 잘 되는 가게로 이제 아예 그냥 월계동 맛집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이제 체인을 내달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체인이라는 거는 진짜 막 공장에서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배달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공장처럼 나가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면은 이렇게 저같이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운영할 가게를 찾고 그냥 되게 그 지역의 명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유명 음식점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그 음식점에 맞는 성향의 주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체인 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30대 중반?
초 30대 이제 여자의 저 같은 성향, 그러니까 밝은 이미지라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이제 오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인데도 똑같은 분위기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거라서 아무리 음식점이라도 음식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서 그 가게 분위기를 보고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체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마진율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얘기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체인을 200개 관리하시는 분이 놀러 오셨는데 체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니까 제가 마진율이 60% 이상이 남거든요, 음식에. 심지어 좀 많이 남는 거는 더 많이 남는데 우선 단가가 많이 낮으니까. 그래서 그 마진율에 대해서도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